안녕하세요. 제1절 핵심 기출문제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기편 문제 3번을 연습해 보고 있고요. 핵심 기출문제 4번부터 출발합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62입니다. 코드번호 1162 제62회 기출문제 실기편 문제 3번입니다.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62 주식회사 6기로 변경하시고 출발합니다. 1번 문항 2월 23일 주식회사 재상으로부터 원재료를 3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만기는 올해 6월 30일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원재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요? 그래서 유형은 51 과세로 입력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은요. 돈 주는 거 적으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을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요? 오케이.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자, 메뉴 엽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2월 23일. 유형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재상이라는 곳입니다. 정자부 여. 그리고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 맞다 그지요? 오케이. 대변의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2월 25일 개인인 비사업자 배수만 씨에게 제품을 1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용되는 물건 팔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은요.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입력합시다. 2월 25일 유형 매출이면서 현과 22번이다 그지? 코드 번호는 억지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22현과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지? 오케이. 자, 공급가액란에 110만원을 입력합니다. 1100000 엔터. 오케이. 이렇게 입력되었고요. 자, 거래처는요. 배수만이랍니다. 배수만. 자, 회계 처리요.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요? 차변에 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2월 27일 미국 ABC사에 제품 1000개, 한 개당 200달러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단 선적일의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100원, 대고객 매입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 무엇입니까? 외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출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0세율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외국 회사입니다. 한글도 모르는 외국 회사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어봤자 의미가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해서는 0세율 적용되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은 16 수출이 될 것이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환율이 두 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환율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고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가끔 수출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수출하는 날 1000개 팔았어. 한 개당 200달러야. 그러면 20만 달러다. 그지? 20만 달러 곱하기 이제 환율 곱하면 금액이 톡 튀어나올 건데 환율이 두 개다. 둘 중에 하나 적용합니다. 뭡니까?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요? 선적일이라고. 선적일 날짜의 환율인데 두 개가 제시되어 있어. 둘 중에서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이겁니다. 1달러당 1,100원 요거를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참고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고객 매입 환율은 이거랍니다. 은행에서 이제 달러 들고 가면 원화로 바꿔줄 거다 그지? 그때 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대고객 매입 환율이랍니다. 고객님께서 1달러 들고 오면 요 가격으로 쳐서 원화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 대고객 매입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업무하면서 실제로 달러를 은행에 가가지고 환전할 일이 있다고 그때는 요 환율이 적용될 거다 이겁니다. 그 환율은 나라에서 적용하는 환율과 다르다 이겁니다. 나라에서는 1달러당 1,100원이라고 달러 환율을 고시했지만 은행에서는 1달러 들고 가면 1,050원만 줍니다. 차이 나는 50원은 뭐겠습니까? 은행이 챙겨 먹는 마진일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에서 대고객 매입 환율이 적용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런 환율이 제시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요거 적용하는 거 아니야. 언제? 선적일의 기존 환율을 적용하십시오라고 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철저하게 1,100원 요걸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잘 이해하여 주시고요. 요거 잘 요런 스타일의 문제 잘 대비합시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다고요? 20만 곱하기 1,100 해서 2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입력합시다. 2월 27일 16 수출이고요. 220-000-000의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어다 그지? ABC사 영수율 구분. 매출이 영수율 정될 때는 영수율 구분을 적어주기로 했다 그죠? 뭡니까? 직접 수출하는 겁니다. 1번 선택합니다. 분계.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그리고 차변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니다. 3월 14일 당사는 제품을 주식회사 수정산업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3,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요. 그중 2,500만 원은 주식회사 수정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만기는 내년 1월 13일 요걸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우리가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 10일 과세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은 이제 돈 받는 거 적으면 되는데 2,500만 원 부분은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답니다.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3월 14일 10일 과세고요. 금액은 3,5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수정산업. 전제부요.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받을 어음 얼마? 2,500만 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3월 25일 광평부동산으로부터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8천만 원에 매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2천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5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유형 판단합시다. 핵심 키워드는 뭐다고? 계산서라고. 토지 사고 파는 거는 면세 항목이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토지 구입했다고 상대방 회사는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사업 하다 보니까 가끔은 면세 물건 구입할 수도 있다. 그지? 그때는 뭐라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받게 되고 53 면세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토지, 대변은요. 대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법을 공부 안 하면 세금 계산서랑 막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이다. 됐죠? 세금 계산서는 과세 항목에 대해서, 계산서는 면세 항목에 대해서 발급되는 것입니다. 자, 분석했고 임팩합니다. 그리고 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 여부 잘 체크해야 된다. 그지? 전자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여부 여라고 정확하게 체크합시다. 자, 3월 25일 53 면세고요. 금액은 8천만 원. 그렇죠. 광평 부동산. 자, 전제부 여라고 잘 체크하자. 대변에 회계 처리, 차변에 토지.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2천만 원.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어. 미지급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3월 27일 영업부 직원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서치라인에서 취득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1,500cc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승용차 구입했다 이겁니다. 승용차 구입했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죠? 따라서 54 불공이 될 겁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되는 이유는 뭐라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 나누어서 정리했다. 그지?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고민할 필요 없어.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 회사 또는 승용차 판매 회사 이런 회사가 아닌 그 외의 일반 회사라면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승용차가 있다고 전부 다 비영업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막 꼬십니다. 영업부 직원 업무에 사용한다. 업무용이다 이겁니다. 당연하지. 회사 이름으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업무에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보는 전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됐죠? 업무용하고 이영업용하고 똑같은 단어로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영업용은 무슨 의미라고? 택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 그죠? 그런 게 영업용이고, 그런 거 아닌 거는 전부 다 회사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전부 비영업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소형 승용차 의미는요, 8인승 이하를 승용차로 부르고, 그 다음에 100이랑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의 그 소형 승용차는 의미가 100이랑 1000cc, 그러면 100이랑 1000cc 이하가 아니니까, 그치? 100이랑 1000cc 초과다 이겁니다. 됐죠? 8인승 이하이면서 and 100이랑 1000cc 초과가 소형 승용차의 범위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8인승 이하 and 100이랑 1000cc 초과의 차에는 세금이 붙는답니다. 이런 승용차 사는 사람은 너 돈 좀 있구나라고 나라에서 본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이 붙는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편에서 공부했다. 그죠? 부가가치세는 뭐였습니까? 소비세는 소비세인데 일반 소비세입니다. 면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그 외의 모든 물건은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일반 소비세라고. 모든 물건에 다 붙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와 달리 개별 소비세는 고급 핸드백, 텔레비전, 그리고 이런 승용차, 이런 사치품에 대해서 붙는 소비세라 이겁니다. 됐습니까? 나라에서는 이런
경차 아니면서 8인승 이하의 차를 산다는 것은 좀 사치품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8인승 이하고 100이랑 1000cc 초과다라는 그런 언급 대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말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자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해석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가끔 시험에서도 이런 단어가 등장하니까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됐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요 수용차 관련 지출이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차 구입했는데요.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유형은 54 불공입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은요 10개월 할부로 구입했다고 외상 구입이다, 그지?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또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54 불공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잖아.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지출이 과거로부터 계속 자주 출제되는 주제인데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용어를 좀 등장시킬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잘 연습해 둡시다. 별표 쳤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3월 27일 54 불공. 자, 금액은 1000만 원. 자, 거래처는 서치라인. 아이쿠. 자, 서치라인. 거래처 입력했고 전자 여부 여. 자, 불공제 사유는 뭐라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이라고. 동그라미 3번 선택. 그리고 분계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은요. 자, 대변은 할부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에 해당하므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기록될 여지가 없다, 그지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1100만 원이 차변 계정과목 금액으로 기재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회차 풀어보았습니다. 점점 좀 익숙해진다라는 느낌 있지요? 오케이. 실력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회차 봅니다. 자, 핵심 기출 문제 5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9 코드번호 1159 제59의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9 주식회사 59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니다. 메뉴부터 열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자, 1번 문항 7월 17일 주식회사 대진에 제품 3,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500만 원은 지난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대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우리가 제품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 11 과세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계약금으로 돈 미리 받은 거는 대변의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다. 그지? 그 대변의 선수금을 차변에 부채 감소로 기록하고 계약금 받았던 부분 이제 나머지를 지금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이므로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7월 17일 유형 10일 과세 공급가액란에 3,500만 원. 자,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대진
전자외부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에 선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에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2번 문항 7월 30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무역의 제품 외화 15,000달러, 환율은 1달러당 1,150원 요거를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 중 600만 원은 주식회사 한국무역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진서 발행의 3개월 만기 약속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식회사 한국무역에 물건을 팔았는데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왜? 그 거래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이 발급되었거든. 오케이. 유형은 12영세가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 자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답니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다 그지? 그 부분은 차변의 현금으로 회계처리. 통화대웅증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진서라는 회사가 발행한 약속음으로 받았답니다. 뭡니까? 받을음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받을음에 대해서 거래처를 잘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받을 어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어음을 누가 발행한 거라고? 상대방 회사, 주식회사 한국무역이 아니고 주식회사 진서라는 회사가 발행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어음 들고 있다가 어음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주식회사 진서 여기에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거래처를 주식회사 진서라고 잘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자,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7월 30일 자, 12영세고, 자, 공고가액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15,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되겠지. 17250,000 계산됩니다. 17250,000.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한국무역, 전자외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여라고 잘 체크하고. 자, 매출이 영세율 정될 때는 영세율 구분란을 적어준다. 그지? 뭡니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다 이겁니다. 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얼마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6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변의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를 상단의 주식회사 한국무역에 끌려지만 요거를 무슨 회사? 주식회사 진서라는 회사로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3번 문항 봅시다. 10월 18일 생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에 사용할 경유를 7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증 빙용을 가락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았다. 승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가락 주유소는 일반 과세 사업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럭에 기름 넣었다 이겁니다. 기름 넣어서 주유소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매입수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될 이유 없다 그죠? 매입수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야 될 거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선택합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차량 유지비 생산부니까 500번대 코드의 비용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라고 회계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의 의미는 뭐라고? 8인승 이하의 승용차 and 100이랑 1000cc 이하 경차가 아니니까 100이랑 1000cc 초과 그게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입니다. 지금은 수용차 아니고 트럭이다 그지? 매입소금제 당연히 받아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과로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주유소가 혹시라도 간이 과세자라면 일정한 경우에 매입소 공제에 받아먹을 수 없을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간이 과세지 않으니까 매입소 공제에 받아먹을 수 있는 거 맞아?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과로 내용이 등장한 것입니다. 매입소 공제에 받아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요 내용 매입 매출 전 비명명명하자 60일 현과로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10월 18일 60일 현과 현금 영수증 거래라고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지? 77,000원을 입력합니다. 자, 77000 엔터 칩니다. 그지? 7만원과 7,000원으로 싹 갈라진다. 자, 주유소 이름이 뭐다고? 가락주유소. 자, 분계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500번대 코드의 비용이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25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대행 용역을 광양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우리가 토지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종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가서 등기하고 뭐 그런 거 귀찮으니까 등기 대행 용역을 광양 컨설팅에 좀 대신해 주세요라고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수수료 받아 먹을 거다, 그지? 수수료 받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잘 판단합시다.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 취득하는 과정에서 짜잘하게 수수료가 생겼다고요? 뭡니까? 토지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을 토지라고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무리 부가세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매수 공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 51 과세가 아니고 54 불공이 되는 거다 이거지. 됐습니까? 별표 쳐주십시오. 자, 54 불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10% 부가가치가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요건 1. 요건 2는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불공제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 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전에는 54 불공의 문제로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이 주구장창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자꾸 좀 변형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서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지출 외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리고 사업 무관 지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54 불공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거든.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말고도 이 문제처럼 토지 자본적 지출, 그리고 앞 회차에서 우리 연습해 봤습니다. 사업 무관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 충분히 잘 대비해 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죠? 별표 쳐서 잘 연습합시다. 토지 자본적 지출도 매입세 불공제다. 회계 처리, 차변에 토지라고 회계 처리하고요. 대변은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 발행했습니다. 대변을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별표 쳤고요. 자, 입력합니다. 11월 25일 54 불공이야. 자, 금액은 160만 원. 자, 무슨 컨설팅? 광양 컨설팅. 자, 전자여부, 전자여.
자, 불균형의 사유는 뭐라고요? 불균형의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6번이 되겠습니다. 분계 차변에 토지라고 회계 처리한다. 그지?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54 풀공이다 보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다. 그지요? 공급가액과 부가가세 합한 금액이 차변 계정과목 금액으로 회계 처리되는 겁니다. (5번) 문항 11월 30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 2,500만 원을 주식회사 춘천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월 전자세금연세를 발급받았다. 뭡니까? 52영세가 될 겁니다. 그죠? 영세월 세금연세를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 매입 대금 중 500만 원은 주식회사 울산으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해서 주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주었답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의 원재료 구입하는 겁니다. 이제 대변에 돈 주면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우리가 매출하면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약소금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넘겨줬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차변으로 기록돼 있던 받으럼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된다. 그지? 다만 거래처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대변에 기록하는 받으럼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울산이라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직접 약소금 발행했습니다. 원재료 구입하는 과정에서, 즉 주된 영업 활동에서 우리가 약소금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지급엄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11월 30일 52영세. 자, 공급가액은 2,50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춘천입니다. 전자부 여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다. 그지요? 대변에 밭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어음의 배서양도 금액 얼마요? 금액이 500만 원. 그런데 요 대변의 받을 어음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뭐라고? 주식회사 춘천이 아니고 뭐라고? 주식회사 울산이라고. 거래처를 잘 고쳐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회사가 직접 약소금 발행해 주었습니다.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될 거고요. 요거는 거래처가 주식회사 춘천 맞다. 그지? 그대로 놔두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6번 문항, 다시요. 5번 문항에서 끝나버렸네. 자,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5문항만 소개한 모양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한 회차 풀어보았고요. 자, 그다음 회차 봅니다. 핵심 기출 문제 6번. 회사 이름 주식회사 56이고요. 코드번호 1156 제56회 기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1156 됐습니다. 회사 변경했고요. 1번 문항부터 봅니다. 1번 문항 10월 19일 아프리카 수입상 캄차카에 제품을 미화 2만 달러에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선적일 현재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100원이다. 유형 뭐라고요? 16 수출이지 뭐.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10월 19일 유형 16 수출 금액은 2만 곱하기 1,100 하면 2,200만 원 계산됩니다. 2200000 그리고 거래처는 캄차카 그 다음에
자, 영세율 구분은 우리 매출이면서 영세율 정된다고 영세율 구분을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직접 수출했으니까 1번 되겠습니다. 1번 선택했고.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2번 문항 10월 23일 개인 소비자인 김무소에게 제품을 77만 원 공급 대가, 즉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겠다, 그죠? 물건값이랑 부가가세 합한 게 77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간이영수증은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만든 증빙이다, 그지? 세법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유형 뭐라고? 14건별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14건별이라는 것도 출제되구나. 됐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23일 14건별이고요. 자, 공급가액은 자, 14건별의 경우에도 증빙이 아무것도 발급 안 되다 보니까 실무에서 받은 돈이 중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재료로 물건값과 부가가세 합한 공급 대가가 이렇게 제시가 자주 된다 이겁니다. 실무와 좀 가깝게 자료 제시해 준 거고 어떤 기능이 세팅되어 있었습니까? 현금 영수증 거래, 신용카드 매출연표 거래와 마찬가지로 14건별에서도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세팅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공급가액란에 77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이렇게 물건값과 부가가세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거래처는 김무소. 자, 분계 대변의 지분 매출이고 차변의 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11일 제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백두산 한우고기 일반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만 원은 법인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음식점은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인 국민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카드 발급 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 봅시다. 회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회식했는데 식당에서 결제를 체크카드로 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세 적혀 있을 거다. 매수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 거 맞고 유형 뭐라고요? 즉 매입 매출전표 명메뉴 입력하면서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회계처리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비용 증가 회계처리 하되 제조부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됐지요? 대변 회계처리 조금 주의합시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거는 신용카드 결제였다, 그지? 신용카드 결제라면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올 겁니다. 회식했으니까 주된 영업활동 같은 거 아니니까 외상 매입금 아니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하고 거래처를 식당이 아니고 카드사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게 신용카드 결제였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체크카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연습하자라는 차원에서 문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별표 칩시다. 사실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신용카드 결제라고. 신용카드 결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연습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가 중요하고 자주 출제는 아니지만 조금 변형해가지고 체크카드도 출제되는 것 같아서 한번 별표를 쳐서 연습해 보는 거다 이겁니다. 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랑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신용카드는 외상거래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물건부터 사고 돈은 나중에 줄게요 라는 개념입니다.
돈을 어떻게 뽑아갑니까? 카드사에서 다음 달에 카드 값을 뽑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부채의 증가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됐지? 그와 달리 체크카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게 체크카드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신용카드는 진짜 외상거래야. 내가 지금 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 다음 달에 카드값만 주면 돼. 외상거래. 체크카드는 지금 당장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야 카드 결제가 돼.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없는데 체크카드 결제하면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딱 부족하고 경고 메시지가 뜨고 결제가 안 된다고. 그런 점에서 체크카드가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한 게 바로 돈이 뽑아가집니다. 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문제 자료로 가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결제하면 바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갑니다 라고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는 대변 회계 처리가 부채의 증가가 아니고요. 자산의 감소입니다. 뭡니까?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랑 똑같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지요? 신용카드는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인데 체크카드는 대변의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오구나 라고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자격시험에서는 보통 예금은 어차피 남으로부터 받을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니까 거래처 관리 안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 결제했을 때의 경우 대변의 보통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마도 신용카드처럼 거래처를 관리할 거다 이겁니다. 체크카드 써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면 이 돈 빠져나가는 거는 요 법인 국민 체크카드에서 결제하는 바람에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라고 관리를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되지만 그냥 거래처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무슨 거래처? 식당 이름이 아니고 물론 체크카드사 국민 체크카드라는 그거를 입력해 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체크카드가 혹시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작업하면 된다. 신용카드처럼. 다만 회계 처리만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증가가 아니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11월 11일 유형 57카과 자,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진다 그지? 자, 회식비가 55만 원입니다. 아무런 언급 없네. 회식비 55만 원. 식당에서 밥 먹고 55만 원 결제했습니다. 요 금액에는 당연히 밥값 50만 원이랑 부가가치세 5만 원이랑 요 포함이 다 되어 있을 거다. 당연하다 그지? 그래서 너무 당연한 소리인 것 같아서 55만 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밥값이랑 부가가치세랑 합해진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론편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것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네. 우리 과세표준과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냐를 이론편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본다고 했습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라고 이렇게 과세기관에서 딱 언급을 했다 이겁니다. 세법에서. 그게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요 케이스에 연결되겠네요. 요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네.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매기고 그 사후 처리를 하게 되는 거다. 되지요? 사실은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겁니다. 조금 친절하려면 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어. 그런데 뭐 그런 거 언급이 없더라도 요거 문제 정상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왜 세법에서 그런 규정이 딱 명시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입력합니다. 자, 55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550000 엔터 칩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그지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상단부에는 식당 이름 적는다. 그지? 백두산 한우고기.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법인 국민 체크카드다. 그지?
국민 체크카드 법인 요거 쓰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분계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되 대변을 주의하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적는다.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에 대해서 백두산 한우고기가 아니고 뭘로? 국민 체크카드라는 체크카드사로 거래처를 수정해 주자. 됐습니다. 이것이 체크카드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57카가 유형이다 보니까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고요. 중간에 신용카드사, 체크카드사를 적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4번 문항 봅시다. 11월 14일 영업부 사원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승용차 998cc를 9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단 차량을 인수하는 시점에 취득세 62만 원, 번호판 부착 3만 원 및 수수료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유형 파악합시다. 승용차 샀습니다. 승용차 사면서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 과세, 매입세공제 받을 수 없으면 54 불공으로 선택한다. 그지? 자,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다. 그지?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왜? 승용차는 승용차야. 그런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 경차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세공제 받을 수 있는 게 결론이고, 따라서 54 불공 아니고 51 과세가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경차로 시험 문제도 출제될 수 있구나.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됐습니까? 자, 회계 처리요. 차 샀습니다.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금액요 900만 원이 차값이다. 그지? 9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 적힐 겁니다. 90만 원. 대변은요. 차를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미취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990만 원. 됐죠?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뭔가 좀 추가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차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라는 세금 냈고요. 번호판도 부착해야 되니까 또 돈이 조금 짜잘하게 들 거다. 그지? 그리고 수수료 각종 수수료가 좀 들 겁니다. 5만 원 이런 것들이 좀 생겼다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 재세금, 운송비 이런 거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차변 회계 처리 뭘로?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금액이 900만 원에서 조금 더 추가될 겁니다. 얼마요? 62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5만 원 70만 원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97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은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대변에 70만 원 부분은 현금으로 기록하자. 되지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요. 사실은 요 70만 원 회계 처리로 보면 차량 운반구 70만 원, 대변에 현금 70만 원이라는 요 취득 부대비용 회계 처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관계 없잖아.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해도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차피 차량 운반구 취득의 거래의 일부를 볼 수 있으니까 요 70만 원 부분도 매일 매주 전표 입력 메뉴의 하단부에 좀 끼워 넣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시죠?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0일 과세다.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됐습니다. 별표 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자,
그러니까 예전기출 문제는 엄청 쉽게 출제되었다고 유형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잘 판단하면 되는데 최근기출 문제를 보면 조금씩 자꾸 변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짜잘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귀찮지만 할 수 없어.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하나씩 좀 살을 붙여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11월 14일 유형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900만 원. 그지? 9000.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금액이 얼마 적혀 있습니까? 공급가액 900만 원, 부가가치세 9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지? 70만 원 이 부분은 취득부대비용 7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단부에는 적힐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상단부는 철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자동차네. 현대자동차. 전자부여 분계는 차변에 차량 운반구 9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그치?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 끝났어. 그런데 여기서 취득부대비용을 좀 추가로 끼워 넣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금액이 900만 원에서 70만 원 증가합니다. 9700000으로 바뀌고 대변을 현금 70만 원을 좀 추가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까? 5번 문항 봅시다. 12월 15일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3,200만 원 공급가액을 주식회사 승리전자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유형 뭡니까? 52 영세다. 그치? 그리고 구입대금 중 600만 원은 주식회사 동산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았던 어음을 배서해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회계처리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이제 돈 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회사 동산에 제품 팔고 거기서 약속금 받았습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 받을 어음을 돈 대신 상대방한테 주었답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입금 처리하면 된다. 다만 대변에 받을 어음 계정감호 기록할 때 거래처를 좀 주의하자 그지? 주식회사 승리가 아니고 주식회사 동산이라는 거니까 좀 하단부에서 거래처를 좀 추가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2월 15일 52 영세 자 공급가액일란에 3,200만 원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승리전자 됐습니까? 전자부 여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다 그지?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어음의 배수량도 얼마요? 600만 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처가 상단의 주식회사 승리전자가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를 뭘로 고치자고요? 주식회사 동산으로 고치자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랍니다. 외상 매입금 처리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아이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6번 문항 봅니다.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최근 기출문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출제 유형입니다. 기존의 문제들을 보면 이러한 이 거래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말로 열심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스타일 말고 이렇게 아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당신이 거래를 파악해서 그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출제가 되는 게 최근 기출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너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 요 세금 계산서를 읽을 수 있니? 해석할 수 있니를 물어보고 싶다 이겁니다.
됐죠? 어이. 자, 하나씩 파악해 봅시다. 먼저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어디 있는지 봅시다.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오륙입니다. 공급자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거구나.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유형 무엇이라고요? 11과세라고. 날짜요? 작성 일자가 날짜가 되겠다 그죠? 12월 29일을 적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10일 과세 유형 적고요. 자, 상단부에 적는 거 하나씩 파악해 볼까요? 공급가액 적어주고 부가가치세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고 그죠? 이것도 입력해 준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오륙인데 업태 종목이 뭡니까?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한다. 휴대폰 부품을 제조해서 판다 이겁니다. 우리가 판 게 휴대폰 부품 팔았습니다. 뭐 팔았다고? 제품 팔았다 이겁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기록하고 이제 차변의 문제입니다. 제품 팔면 돈 받아야 될 거다, 그지? 상대방 회사는 누구라고요? 대성기업이라고. 대성기업 나와 있잖아. 이거를 자 하나씩 상단부부터 정리하자. 유형은 11과세, 품목 수량 단가 적어주고 공급가액 부가가세 적어줍니다. 상대방 거래처 대성기업이라고 적어줍니다. 전자여부 전자여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분계요. 대변의 제품 매출 적습니다. 이제 차변이 문제야.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어떻게 받는지는 세금 계산서 맨 아래쪽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물건값 840만 원, 부가가치세 84만 원 합해서 924만 원을 이제 돈 받아야 됩니다. 돈 받는 거는 이렇게 받았다 이겁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고요. 약소금으로 이렇게 받았고요. 요거는 외상입니다라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요걸 보고 이제 차변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요런 스타일이 매우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차변의 현금, 차변의 받으럼, 차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됐지요? 자, 입력할게요. 자, 날짜 12월 29일, 유형 10일 과세. 자, 품목란에 휴대폰 부품, 뭐 이름이 기네. 휴대폰 부품 괄호 열고 AK 다시 450 괄호 닫고 수량은 2000 단가 4200 이렇게 적으면 공급가액 84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84만 원이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그랬잖아. 대성기업 전자여부 여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자 차변 현금 124만 원 그리고 차변에 받으러음 550만 원 차변에 외상매출금 25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3번을 6회차 기출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연습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 되고 마치기 전에 딱 하나만 추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으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설명해야지라고 제가 체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개 깜빡 누락했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추가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실기편 이번 시간 강의에서 했던 실기편 핵심 기출 문제 5-2번이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열심히 풀었습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 팔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세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 영세가 유형이었고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은요 상대방으로부터 타임 발행 단체 수표 받았으니까 차변 현금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약소금 받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차변의 받으럼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회계처리 했었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나 이제 당연한 분석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엉뚱한 질문 가끔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부연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가 약속은 받았어. 그치? 약속은 받았고 약속은 받았는데 그래서 차변 받으럼 회계처리했는데 거래처가 주식회사 한국무역이 아니고 주식회사 진서라는 곳에서 발행한 약속금을 받다 보니까 그지? 거래처를 주식회사 진서로 이렇게 고쳤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질문한다 이겁니다. 아니 약속금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당시에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니까 이거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라고 또 엉뚱한 질문을 가끔 하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리려고요. 자, 이런 편에서 현금성 자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정형화된 금융상품이거나 또는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만기라면 그거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공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뭐라고? 금융상품 또는 채무증권이 아니고 약속금을 받았다고. 약속금은 금융상품 아니고요. 채무증권도 아니라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금은 금융상품 아니고 채무증권 아니라서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어. 약속금 받았을 때 핵심은 뭐라고? 주된 영업활동으로 받았으면 받을엄 계정과목. 주된 영업활동 아닌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유형자산 처분하면서 약속금 받았다고 그럴 때는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쓴다 이겁니다. 매출채권이냐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받을엄 계정과목이냐 아니면 미수금 계정과목이냐 그것이 핵심이지 현금성 자산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개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부분 제가 이제 말씀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좀 찝찝할 것 같아서 마치기 전에 잠깐 잔소리 드렸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실기편 문제 3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